네, 상담해 주실 이스턴 아메리칸 CDS의 정건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예, 좀 됐어요. 한 달 오늘 넘었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랜만에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좀 방송 듣고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고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라 관심도 많으시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리고 왠지 이게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셧다운도 됐었고 좀 약간 무법천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율도 좀 급증하고 이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너무 당당해졌고 대담해졌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요즘 그 절도 사건들을 봐도 다 그래요. 예, 그만큼 또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또. 그렇죠. CDS가. 예,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 가장 큰 예, 익스펜스인 렌털 페이먼트를 이용해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사게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을 때 그 건물이 프리 앤 클리어로 얻었던 론을 다 갚으면서 예, 본인 건물을 갖게 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특히나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좀 영세하죠, 사실. 그런 네,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방송한 지가 벌써 한참 돼가지고 또 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CDC가 뭐지? 이런 얘기부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간략하게 먼저 이스턴 아메리칸 CDC 어떤 기관인지 거기 설명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이스턴 아메리칸 CDC는 연방정부 산하가 그 공인 금융기관이고요. 네. 저희는 SBA,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하고 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이제 약제로 SBA라고 불리는데, SBA는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음.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직접 만나서 돈을 빌려주거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SBA에서는 저희 같이 CDC라는 기관을 네. 미국에 260개 라이센스를 여태까지 줬고요. 지금 네. 액티브하게 CDC 랜딩 활동을 SB 504 론의 랜딩 활동을 하는 CDC는 한 190여 개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하나고. 뉴저지에는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CDC로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고, 와. 특이한 점은 저희가 유일한 에이션 CDC입니다. 에이션이 일을 하고, 예, 또 그러니까 한인으로도 유일한 유일한 거죠. 한인이 아니라 유일한 에이시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에이션들도 이걸 하지 않고 네네.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영어를 못 하셔도 네, 한국말로 얼마든지 상담도 하실 수 있고 네,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뉴저지에 보면은 많은 그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있는데, 예. 그 비율을 보면은 인도계가 이제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그 음. 다음에 한국계하고 네. 중국계가 비슷한 넘버인데 중국계가 조금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뉴저지는 그래요, 분포가? 예,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베트남계, 예. 필리핀계 다 있는데 그 중에 아, 유일하게 저희만 CDC 있는 예, 거네요. 서비스를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또 CDC 비즈니스 말고도 또 우리가 커머셜 은행으로, 커뮤니티 은행으로 넘어가서 봐도 네. 한인 커뮤니티 은행은 굉장히 잘 돼 있고, 벌써 저희 한인 커뮤니티 은행이 한 30년 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금융 서비스는 우리 한인 그 계에 있는 은행들이나 또 음. 저 같은 CDC가 또 한인들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다른 그 아시안계는 이런 혜택을 사실 받지 못하고 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네, 인도계들도 이렇게까지 막 은행이 있거나 뭐 금융권들이 없나요? 없어요. 별로? 인도계는 이제 호텔 인더스트리를 거의 그 독점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구나, 예, 자본력이 인도계는. 많고, 그다음에 뭐 이민 역사도 저희보다 길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서포트를 할 만한 그런 인디안계 은행은 없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좀 아, 작은 규모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좀 너무 규모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자부심 가져야겠는데? 그럼요. 금융 비즈니스에서는 어, 한인들이 업계를 선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예. 아유, SBA 7A 랜딩도 저희 한인 커뮤니티 은행들이나 이제는 뱅크 오브 같은 큰 은행들도 있는데, 그런 음, 은행들이
인더스트리를 리드하고 있다 봅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미국계 은행들 다 합쳐서도요. 그렇죠. 네. 미국계 은행에도 한인 직원분들이 꽤 많고 그렇죠. 예, 네.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팬데믹 때 뭐 연방 정부에서 이제 자금 지원들 PPP라든가 뭐 그 뭐였죠? EIDL 예. 그것도 그렇고 다 한인 은행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럼요. 그래서 많이 네.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셨고 네. 그래서 한인 분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많죠. 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한인들은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금융계나 은행권들이 워낙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혜택들을 받고 계신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네. 예, 말씀하세요. 오늘 커버할 내용들 중에 네네.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 SBA가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작년에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네네. 그 중에 한인들이 가진 건 사실 얼만큼 되고 예, 예, 우리가 그런 얼만큼 더 얘기들을. 노력을 해서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보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CDC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CDC가 갖고 있는 그 골은 두 가지예요. 예. 뭐냐면 하나는 SBA 504 론을 랜딩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을 하는 일이거든요. 에듀케이션을 하는 거는 SBA 504 론이 생긴 지가 1958년부터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4 론 시스템 그러니까 프라이빗 디벤처 풀링으로 이 펀딩을 만드는 거는 네. 1986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스탯이 있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예. 한인들이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예, 이거를 잘 알고 이 혜택을 좀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저희가 굉장히 크고 작은 세미나를 계속해서 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그 세미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 이제 저희가 최근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4월 28일 아니면 5월 5일 날 그 테나플라이에 위치한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KCC 예, 거기서 저희가 우리 동포 여러분들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문의도 받고 그다음에 저녁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좀 이렇게 진짜요?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좋네요. 네네. 예, 평상시에 좀 궁금했거나 좀 알고 싶은 네네네. 분들은 직접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질문도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의 그 BDO라고 그래서 Business Development Officer라고 그래서 SBA 504 론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랜딩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준비된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와.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날 다 계실 거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1대1로 다 면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거네요. 네네. 야,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짝만 듣고 그날 가세요. 가셔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또 이 생활 상담을 통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의 경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또 다 천차만별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네.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SBA 503 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 네. SBA 504 론은 일단은 연방 정부가 개런티를 하는 Government Guaranteed Loan 중에 하나예요. 가장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네. SBA 7A 론, 7A 론. 그다음에 SBA 504 론 저희가 프로바이드 하는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SBA 7A 론은 일반적인 커머셜 은행에서 SBA 라이센스를 가지신 렌더들이 그 론을 하는데 그 론은 커머셜 렌더들이 SBA 연방 정부의 그 지급 보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좀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그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론을 얻고 싶었지만 론을 은행에서 주지를 않으니까 연방 정부에서 이제 그때 후보 대통령이 이분들한테 론을 줘라. 론을 못 갚으면 연방정부가 지급 보증해서 갚아주겠다. 보증을 서준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시작된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SBA 7A 론이라는 걸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훨씬 더 오래되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SBA 7A 론을 하는 거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SBA 504 론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직접 돈을 드리는 나오는 거예요. 돈이고. 예. 근데 7A 론은 일반 커머셜 은행에서 연방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런 거군요. 예, 그 경우에는 이자가
세 달에 한 번씩 변할 수 있는 프라임 따라서 움직이는 이자로 결정이 되고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네, 왜냐면 그건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 커머셜 은행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랫지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픽스 몰기지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그렇게 프라임 따라서 움직이는 그걸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디자인 자체가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지난번에 이제 김영일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는데 비즈니스를 산다는 거는 그 로케이션에 있는 그 비즈니스의 어떤 굿윌, 네. 한국말로 하면은 뭐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자리값,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사는 부분인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컬레터럴 담보가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쓸 수 있게 디자인된 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세탁소를 인수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인수할 때 그 돈을 이 SBA 7A 론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비즈니스 살 때는. 그런데 이거는 50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504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504로는 이제 Finance for Long-Term Fixed Asset,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사거나 건물에 공사를 하거나 그 건물에 필요한 그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퀴먼트나 장비를 살 때 그때 그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저희가 론을 드리는데 7A 론을 비즈니스로 사게 되면 텀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리즈가 10년 이상 있어야 되겠죠. 10년으로 가고 이자는 이제 프라임 플러스 뭐 어떤 마진을 정해서 1%나 2%나 정해서 그거를 이제 변동으로 내시게 되는 건데 SBA 504론은 그 좀 덩치가 크겠죠. 아무래도 건물 사고 그렇죠. 장비도 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25년 커머셜 론이랑 똑같은 25년 피리어드에 현재는 이자가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3.2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준에서 이제 이자를 올린다고 발표하고 나서 저희 이자도 올랐어요. 바로 그냥 오르는 3.2에서 3.5가 됐다가 우와. 제가 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전주에 3.9로 또 올랐습니다. 우와, 3.9까지요?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그 니드가 있으시면 좀 빨리 움직이시면 맞아요. 좋을 것 그때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3.9에 25년 고정으로 론을 드리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사실 커머셜 텀으로는 굉장히 이자가 좋은 거죠. 그렇구나. 보통 커머셜 몰게지를 얻으면 다운페이를 한 30%에서 40% 한 이후에 이자는 5년 고정만 되거든요. 네. 5-year balloon payment라 그래서 25년의 페이 피리어드로 돈은 내시지만 이자가 고정되는 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머추리티에 와서 다시 리파이낸스 하든지 리뉴 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페이오프 하든지. 네, 그런데 이제 SBA 504론은 머추리티가 25년이고 25년 동안 이자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하다가 또 광고 시간을 놓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말씀 알겠습니다. 나눌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SBA 504론이 무엇인지. 도대체 커머셜 일반 론과 어떻게 다른지, 또 SBA 7A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 SBA 504론에 대해서 그거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SBA 론은 그 건물을 사실 때 이게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인베스터들이 뭐 스트릿몰을 사고 거기에 자기는 오너로서 본인의 비즈니스가 아큐파이 하지 않는데 건물 살 때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본인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할 목적으로 건물을 살 때 그리고 또 그 전체 면적의 51% 이상을 아큐파이 할 때 저희가 이제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 한 반 정도는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건물을 구입하거나 내가 그런 건물을 짓겠다 할 때 이 SBA 504론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건물 크기는 상관이 없죠. 그런 거는 크기는 뭐 저희가 사실 맥시멈 사이즈는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2,400만 불짜리 호텔 컨스트럭션 론도 했고요. 와. 2,400만 불. 그다음에 그 전에는 2,100만 불짜리도 했고. 야. 적은 케이스는 저희가 35만 불짜리 건물을 사시는 조그만 그 피시 스토어, 피시 생선 가게를 쓰시기 위해서 건물 사시는 분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요? 더 작은 거는 뭐 그 초음파 장비 하시는 손님이신데 초음파를 하는 그 테크니션 그분이 메디컬 오피스 콘도를 조그만 걸 사셨는데 그거는 뭐 한
30만 불이 채 안 됐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콘도 사는 프로젝트. 것도 가능하구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콘도는 레지던셜 콘도는 아니고요. 아니고, 커머셜 오피스 콘도 같은 것들.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예, 콘도를 완전 단독 건물만 상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콘도를 사서 그 콘도를 본인이 이제 51% 이상 아큐파이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당연히 아큐파이가 되지 않을까? 콘도. 그렇죠. 보통 다 100% 아큐파이 하겠죠. 그러겠네요. 네네.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 네네. 근데 가장 좋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운페이가 적어요. 저희는 커머셜 진짜 10%만. 론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true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은 100만 불짜리 건물을 사셨는데 네. 그 건물이 이제 되게 낡았어요. 네. 그러면 공사를 100만 불을 하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코스트를 다 집어넣은 게 이제 100만 불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토탈 프로젝트 코스트 200만 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진짜 20만 불, 거기에 10%만 다운페이 하고 저희가 180만 불 론을 드릴 수 있어요. 200만 불짜리 공사를 네. 20만 불만 내고 네, 할 수 있어요. 할 저희가 수 그렇게 있다는 한 얘기예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벌써.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일반 커머셜 은행에서는 100만 불이 현재 있는 밸류는 100만 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30%, 40% 다운하고 한 60%나 70% LTV로 60만 불, 70만 불밖에 파이낸스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럼 60만 불 정도만 해준다 했을 때 나머지 그 140만 공사 불을 비용인 가지고 오셔야 100만 되는 불까지는 내가 다 네.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 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It's too good to be true. 약간 거짓말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CDC는 SCBA,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방정부랑 협업을 하면서 네.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SBA 504 랜딩을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적은 네. 두 가지예요. 연방정부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세금을 잘 내길 바래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지방 정부도 로컬 정부도 잘 운영이 되고 주정부도 운영이 되고 연방 정부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로컬 세수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고용 증대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메인 골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장사 잘해서 사람들 많이 하여하세요 이런 맞습니다. 거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의미로. 것들이 미국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고 네. 이런 시스템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1932년부터 후보 대통령이 시작한 거고 SBA가 스몰 비즈니스 액트라고 법이 1953년에 상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1958년에 SBA 7A 론 504 론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내는 세금이 미국 전체 세수의 75% 정도 되기 때문에 야. 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정부에서도.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낮은 이자율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단지 지금 이자율이 좀 올랐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네. 이자율이 좀 올랐지만 네, 그래도 그게 픽스로 25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커머셜 이자들도 다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자는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가 제일 싸요. 그러네요, 진짜. 네, 어쨌거나 그거는. 저희가 제일 쌉니다. 네. 심지어 SBA 7A 론 같은 경우는 더 변동이 심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네. 일단은 미국 분이셔야 돼요. 세금을 내는 분이어야 되니까 영주권자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상, 네. 영주권, 시민권 이상. 예,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순자산 net tangible asset이 1,500만 불, 15 million 달러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it's like he's too rich. 그러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렇죠. 그거는 부동산 포함이에요? 포함해서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은 분은 집도 그럼 해당돼요? 집은 해당되죠. 근데 다 너무 돈이 해서? 많은 분은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연속으로 네. 그 개인 세금 보고를 500만 불 이상 하신 분. 2년 연속 500만 불이요? 네, 그러면 와. 이제 그 퀄리파이가 안 되세요. 너무 그러네. 이제 돈이 많은 분이라서 미드 사이즈 비즈니스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게 크게 한인 사회에 이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을 저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으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네.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거 어떤 걸 또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얘기했던 것들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SBA 504 론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좀 고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뉴저지 펠팍 브로드 애비뉴에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인데 네. 매달 렌트를 7,000불 내시던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0% 다운하고 건물을 구입을 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네. 그래서 건물을 구입을 했더니 텍스하고 몰기지 인터레스트 원금 다 내시는 게 도합이 6,700불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300불이 줄어든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2층에 있는 렌트가 한 달에 2,400불씩 나와서 맞아요. 이분은 4,300불만 한 달에 내시는 꼴이 돼서 뭐 매달 뭐 한 2,700불을 세이브 하시게 됐고 1년에는 32,000불, 10년이 됐더니 32만 불, 25년 동안 페이오프하는 거를 생각을 했더니 80만 불 넘게 세이브하시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 방송이 지나간 다음에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은 동일한 조건의 렌트를 23년간 내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23년을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적은 몰기지 페이먼트로 건물을 오운하실 수 있는데 건물을 10% 다운페이를 하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23년 동안 렌트만 내셨다고 하면 사실은 네. 또 광고 들어야 되나요? 또 광고 들어야 돼요. 저희 오늘 너무 집중하는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생활상담 이스턴 아메리칸 CDC 정건호 대표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광고 때문에 또 살짝 끊겼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다가 말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이 SBA 504의 매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내던 렌트비로 내가 그 렌트비를 모기지 갚는 값에 쓰고 나는 건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렌트비로 그 돈을 내고 있으면 그냥 그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내고 있는 렌트비 정도만 지불하면 충분히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거 더 적게 오히려. 오히려 더 적어요. 적게 내면서 내가 건물을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 본인 건물에 렌트비를 내면서 모기지를 내시면 사실은 그냥 운영하는데 그렇게 욕심이 안 생기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렌트를 내시면은 렌트는 렌트로 내시고 또 돈을 모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건물을 오운할 경우에는 한 25년 후에는 그게 내 프리앤클리어 빌딩이 되니까 그게 제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될 수 있죠. 비즈니스 팔고 거기 이제 렌트를 놔서 렌트 인컴도 받고 비즈니스 팔 때 또 목돈도 생기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잘 생각하셔서 플랜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렌트를 뭐 한 5년, 10년 이상 하셨다. 그런 분들은 렌트를 리뉴하기 전에 나한테 있는 옵션이 뭔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얼마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려요. 세금 보고를 저희가 리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그 건물들을 잘 찾으셔서 옮기실 수 있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한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찾는 게 낫군요. 좋죠. 건물 딱 들고 와서. 몰기지 쇼핑을 먼저 하시고요. 저 이 건물 원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맞춰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익스펜스를 에퀴리로 바꾸면서 먼틀리 렌털 페이먼트를 이제 모기지로 바꾸면서 세이빙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게 25년 뭐 한 80만 불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고 100만 불짜리 건물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건물을 사면 건물이 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1년에 320만 불 주고 사신 게 2018년에는 600만 불이 돼서 280만 불이 오른 거죠. 그리고 그분은 몰기지 페이먼트를 7년 동안 100만 불 넘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90만 불의 에퀴리가 생기셨어요. 우와, 진짜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케이스가 진짜 제대로인데 이분은 2010년에 4.6 밀리언짜리 땅을 사셨거든요. 이분이 트러킹 컴퍼니라서 이제 땅에 그 트럭을 대야 되는 비즈니스라서 사셨는데 이때 이분이 정말로 10% 다운하고 46만 불 다운하고 이 건물을 사셨어요. 이 땅을. 근데 2020년에 어프레저를 했더니 10.6 밀리언이 된 거예요. 이분은 10년 동안 600만 불이 올랐고 몰기지는 한 220만 불을 갚아가지고 결론은 이분은 820만 불의 에퀴리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오운 익스펜스를 모기지 페이먼트로 에퀴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에퀴리가 내는 게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고 론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론을 이제 90%를 얻잖아요. 갚아나가고 그러면서 그 갚아나가면서 원금이 없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던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에퀴리가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밸류도 오르니까 사실은 단순히 1 플러스 1로 그냥 그렇게만 계산할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는지 저희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컨설트를 해드릴게요. 그 땅을 살 때는 그러면 네, 땅도 마찬가지로 내가 50% 이상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뭐 이렇게 파킹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네. 땅의 유주는 뭐 땅을 그대로 그 개발을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는 파킹장이나 뭐 주차장 같은 거밖에 그런 없잖아요. 거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쓰는 유주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51% 이상 쓰시면은 되고. 예, 퀄리파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제일 네. 큰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그 SCBA 그 보고에 의하면 1.1 트릴리언 달러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줬어요. 네. 한국 말로 하면 1.1조 달러. 그리고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한 1,400조 원 정도 돼요. 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1년에? 네, 작년 한 해 동안. 한 해만? 예, 2020년 빼고 2021년만 SBI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줬거든요. 근데 그 돈을 준 거에는 우리 그 트래디셔널 그 론 프로그램, 그러니까 SBA 7A, SBA 504 론이 있지만 그건 반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진짜? 반은 뭐였냐면 네. EIDL 론, 아. Economic Injury Disaster 론, 네. 그다음에 PPP 론 잘 아시죠? 그다음에 Restaurant Revital Funds라고 RRF Funds 이런 네. 걸로 그렇게 많은 돈을 푼 거예요. SBA가. 그랬구나. 그 돈을 만들어준 단체가 네. SBA라는 걸 SBA.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현금이 많이 풀렸으니.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어떤 것도 또 들어있냐면 그 SBA 론을 가지신 분들은 SBA에서 처음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월부터죠. 2020년 3월부터 페이먼트를 6개월을 원금 이자를 SBA에서 다 내줬어요. 진짜요? 예. 그 다음은 5개월을 연장해줬고요. 작년에? 네. 그 다음에 그래도 비즈니스가 정상화되지 않은 분은 저희 CDC가 6개월을 디퍼먼트를 해줬습니다. 우와.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정상화가 안 되신 분은 SBA가 또 6개월을 디퍼먼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페이먼트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이야,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SBA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도와주는 기관이고요. 그게 좋네요. 네. 그쵸? 일반 은행에서는 이제 일반 은행에서 돈 빌렸다고 그렇게 해줄 일은 전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죠. SBA는 이렇게 어려운 시즌이 오면은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돕는 기관이고. 그럼 평소에는 이게 네. 지금 팬데믹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였고 평상시에는 이 1.1 그러니까 1조 달러? 1조 달러의 한 반 수준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대한 좀 높은 상황이고. 예, 결과가 있는데 그 워싱턴 DC의 SBA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 이사벨라 카시아스 구즈만에 따르면 2021년에 SBA 전체 1.1 트릴리언 달러, 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400조 원 정도 펀딩했고요.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론, SBA 7A, SBA 504 론은 전체 44.8 빌리언, 그러니까 4,480억 달러. 한국 말로 하면은 448조 원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SBA 504 론, 저희 CDC가 하는 504 론은 그 전년 대비 41%나 늘어서 8.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820억 달러. 820억. 예, 한국 돈으로는 뭐 한 100조 원 되겠네요. 100조 원 정도를 펀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 중에 마이너리티한테, 그러니까 히스패닉,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에이션, 그다음에 뭐 others 있겠죠. 코케이션 피플을 뺀 그렇죠. 마이너리티한테 나간 비율은 1.88 빌리언 달러니까 한 25조 원? 그래서 전체의 23%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전체 마이너리티 인구가 38%거든요. 38%인데. 네, SBA 펀딩은 2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이너리티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율로 따지니까 백인들보다 한 38%나 적어요. 이야. 그러니까 백인들이 100원 받을 때 마이너리티들은 60원 받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더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몰라서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한인들은 또 얼마나 이제 그 비율을 따져 들어가 보면 더 적은 거예요. 에이션 비율은 그 미국 전체가 6%고 뉴저지는 스테이트 뉴저지는 한 8% 되거든요. 에이션 비율이 좀 많아요. 에이션이 뉴저지가. 그래요. 네. 그런 걸 따지면은 저희는 더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에이션 비율 중에 SBA 론을 받은 사람이 얼마라고 제가 그건 없지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안계에 있는 이민자들이 호텔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하고 호텔을 사고 팔 때 SBA 론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인도 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사실은 뭐 호텔 같은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셨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되게 작은 규모잖아요. 그렇죠. 스몰 그래서 비즈니스죠. 예, 이런 네.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그다음에 뭐 자녀분들이 사실은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한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자녀분들한테 건물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게요. 예, 어떤 좀 트렌드를 또 한인 사회에 대한 얘기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전에 그 플러싱에 있는 그 메인 스트리트 거기 대부분 한국 비즈니스였거든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이제 90년대 미국 왔을 때. 그랬다면서요. 예. 저는 그 이후에 와서. 근데 예. 이제 그 이후에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음. 사실은 건물을 한국 사람들이 오운하지 못해서요. 아. 그기 우리가 한국 비즈니스가 다 오랫동안 비즈니스 했는데 예.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 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자본이 좀 부족하고 교육이 안 좀 돼서. 부족했던 거죠. 지금은 인제 한인들이 제일 많은 밀집률이 제일 높은 데가 팰리세이드 파크인데 그렇죠. 팰리세이드 파크의 브로드 애비뉴에 많은 빌딩들을 한인들이 오운하고 있어요. 아 이미. 그래요? 거의 한 40% 50% 정도가 한인들이 오운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이건 정말 굿 사인이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런 그 비즈니스를 중국 분들이 들어온다고 막 팔아 넘기시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한인들이 오운하고 있는 그 빌딩의 레이셔를 더 높인다 그러면 예전에 그 플러싱에서 우리가 베이사이드로 옮겨간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일은 우리 상권을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인회에서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진짜. 좀 얘기를 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참 몰라서 이게 약간 한인들 안에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정부가 왜 날 도와주는데? 우리가 왜 그런 도움을 네. 왜 해줘? 공짜로?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한국은 그런 복지의 개념들이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세요. 예. 네.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서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계속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또 많이 알림으로 인해서 한인들이 이거 알면 왜 못해요? 당연히 해야 되고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순환이라고 하죠. 경제 선순환.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는 고용이 증대되고 세수가 안정되는 거, 세금을 계속해서 잘 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세금을 잘 내려고 그러면 한인들이나 뭐 세금을 내는 분들이 비즈니스가 잘 돼야만 세금을 잘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연방 정부는 이렇게 큰 돈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주면서 네.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돕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연방 정부가 이렇게 도우려고 그러고 이거를 교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알더라도 세금 보고상의 캐시플로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못 받으시거든요. 되게 적은 양의 론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의 그 랜딩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네네.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굉장히 좀 언더 리포트를 하고 세금을 절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회계사들도 절세를 잘 해주는 회계사가 칭찬받고 그렇죠. 그런 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파이낸셜 레버리지에 신경을 쓰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세금을 더 많이 낸 걸 통해서 내가 더 큰 건물을 사고 내가 더 큰 비즈니스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더 큰 론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세금 보고 리뷰를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넌센스한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 뉴저지에서 한 가정이 살면서 한 달에 4,000불, 5,000불이 없으면 사실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세금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it doesn't make sense at all.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IRS의 오디트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make sense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financial leverage, 론을 얻어서 그런 기회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회계사님들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그 지금 한 20명의 그 비디오들을 그 SCBA 504론 엑스퍼트를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 중에는 회계사님도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더 많은 회계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서 좀 이렇게 비즈니스가 그로우할 수 있는 또 그분이 건물을 사가지고 에퀴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래닝을 해주시는 쪽으로 회계사님들이 움직이신다 그러면 좀 한인 사회가 경제가 좀 경제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낼 거
정당하게 내고 그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충분히 받고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렇죠. 내가 네. 안 내려고 아끼다 보면 사업도 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게 되고 그러면 맨날 그런 반복되는 패턴만 살게 되는데 그렇죠. 네.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 네네네. 그런 기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회계 보고 그러니까 텍스 보고는 세금 보고는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룸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꼭 넷인컴을 많이 남겨야지 론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넷인컴. 네, 넷인컴이라는 거는 이제 그로스 레비뉴가 있으면 거기서 익스펜스를 다 빼고 네. 진짜로 남아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을 넷인컴이라고 하는데 그 넷인컴이 많아야지만 론을 받는 건 아니고 네. 익스펜스로 쓰는 부분 중에도 저희가 캐시플로우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넷인컴을 올려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잘 컨설트를 해드리고 해주시는 거네요. 굳이 그거를 제대로 보고 하신다고 세금을 많이 내시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것도 이제 많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저희 회사가 잘 협력을 해서 손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만약에 그동안 제가 이제 조건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컨설팅을 받고 한 몇 년 정도는 그렇게 이제 좀 수정된 방법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이런 거가 쌓여야 이제 론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있죠. 그러니까 뭐 레비뉴를 뭐 한 50만 불 계속 해오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한 해에 150만 불 레비뉴를 했다고. 네. 바로 그러진 않을 거 그건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매해 한 10 to 15% 아니면 뭐 5 to 10% 정도 이렇게 계속 gradually increase 하면 그런 걸 되게 우리는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정돼 있고 천천히 그로우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선호하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한 뭐 2년 3년 정도 2-3년 준비해서 정도는 하시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가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있는 1년 2년 정도를 좀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시면 원래대로 그 정도는 가능하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은행이랑 틀린 부분은 저희는 세수 안정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걸 저희는 독려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겠죠. SBA 연방이니까. 연방 기관이니까 그래서 세금 보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적게 보고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좀 컨설트를 많이 해드리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막 많이 내라 이렇게 막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건 아니고 뭔가 저희는 IRS는 아니니까요.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서 충분한 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비즈니스 뭐 당장은 내가 어떻게 못할지라도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컨설팅을 받고 나의 상태를 조금씩 수정해 가고 맞습니다. 그 조건들을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건물 사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이제 시간 많지 않은데 뭐 마무리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희 그 SBA 504 론이라 그러면 연방정부 기관에서 하는 론이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SBA 론은 CDC에서 하는데 다른 CDC 뉴저지에 있는 4개의 CDC들도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빠르죠. 간단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